자, 조합을 볼게요. 210페이지. 자, 조합은 N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R개의 공을 꺼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냥 꺼내놓기만 하는 거예요. 순열은 꺼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는데 조합은 꺼내기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그래서 A, B, C, D, E 중에서 두 명을 뽑는데 두 명이 예를 들어 한 명이 회장이고 한 명이 부회장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순열이지만 대표 두 명을 뽑는다 이러면은 이게 바로 조합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조합은 우리가 순열을 배울 때 NPR에서 선생님이 이거 뭐 알아두라 그랬니?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거 알아두라 그랬는데 조합은 얘는 순열에서 R개를 뽑아가지고 R개를 일렬로 나열을 하잖아, 순열은. 조합은 나열을 안 하지. 그래서 얘는 나눠줘야 돼. 순열에서.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데 R개를 뽑았으니까 그걸 일렬로 나열한 R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서로 순서를 배열하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야. 자, 여기에서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OP2가 순열이고 여기에서 2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조합이란 말이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 볼 건데요. 자,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은 211페이지에 조합의 수의 성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NCR은 NC N-R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2번에 보면 NCR은 N-1CR 플러스 N-1CR-1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을 지금 밑에 보면 설명해가지고 막 증명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증명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어? 이 지금 증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거 이용해서 증명하고 있거든. 이거 이용해서 이런 식의 증명해서 뭐 할 거냐고. 내가 뭐라 그랬어?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을 배우는 교육의 목적은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나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그런 능력이 길러져? 자, 해석을 해보자는 거지, 이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 1번은 간단해. 자,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주머니에 5개의 공이 들어있어. 그 중에서 내가 2개의 공을 뽑는 경우의 수나 3개의 공을 남겨놓는 경우의 수나 똑같지. 그 얘기야, 1번은. 이렇게 되시니까 잘 눈에 안 보이지. 숫자로 해볼게. 예를 들어서 10C3은 10C7하고 같다. 이 얘기라고. 숫자로 해놓으니까 이해되지. 10개 중에서 공을 3개로 뽑는 경우나 10개 중에서 공을 7개 남겨놓는 경우나 똑같다는 말이지. 내 말 이해돼요? 두 번째가 좀 어려워요. 잘 들어봐. 자, 주머니 속에 N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R개의 공을 뽑을 건데요. 뽑을 건데 그 주머니 속에 있는 N개의 공 중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공이 1개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R개의 공을 뽑을 때에는 첫 번째, 그 주황색의 공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 주황색의 공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 내 말 이해돼? 이렇게
어떤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누는 방법,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는 사고방식이 사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집합이 생겨나면서부터 이게 가능해졌어. 여집합. 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야? 우리 5명과 그 나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야. 자, 그러면은 빨간 공이 이 알개 속에 포함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빨간 공을 뽑아. 미리 뽑아. 그러면은 공 몇 개 남았어? n-1개 남았지.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이미 뽑아놨으니까 r-1개만 뽑으면 되지. 자, 또는 빨간 공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 이때는 이 빨간 공을 그냥 버려. 그지? 버리면 몇 개 남았어? n-1개 남았지. 그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알게 뽑아야 되겠지. 이거나 또는 이거기 때문에 더해준단 말이지. 그래서 주머니 n개의 공이 있는 거에서 알게 뽑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야 이 확률을 공부하는 데 실력이 늘어.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안 읽어봐도 됩니다. 좀 관심 있는 사람은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고 아닌 사람은 안 읽어봐도 돼. 자, 212페이지는 집에 가서 문제를 풀고요. 자, 필수예제 1번에 계산이 나오지. 어?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도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 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자, 필수예제 2번. 자, 필수예제 2번. 자, 1학년 학생 7명과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 자, 1학년에 7명이 있고요. 2학년에 5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4명을 뽑겠대. 그러면 전체 몇 명이야? 12명이지. 자, 1번. 4명을 뽑는다. 12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끝. 두 번째.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을 뽑아라. 1학년 학생 7명 중에서 2명을 뽑고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자, 3번.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만 뽑아라. 자, 1학년에서 4명을 뽑는 경우 또는 2학년에서 4명을 뽑는 경우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쉽다. 자, 필수예제 3번. 자, 나머지 집에 가서 다 밑에 유제는 풀어봅니다. 자, 경찰관이 5명이 있네요. 소방관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건데요. 자, 1번. 경찰관 중에서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 자, 특정한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얘네들은 정해져 있는 애들이야. 특수한 애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애들을 뽑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그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정원이랑 다현이를 뽑아야 되겠어. 경우의 수 몇 가지? 정원이, 다현이 뽑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특정한 사람을 뽑는 경우는 한 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경찰관 중에서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4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특정한 2명 빼고 몇 명 남았니? 3명 남았지, 그지? 3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아, 이 전체 중에서 뽑는데 경찰관 중에서 특정한 2명을 뽑는 거지. 그럼 몇 명 남아? 9명 남지. 경찰관 2명 빼면 9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끝. 두 번째.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 이 말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11명 중에서 4명을 뽑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경찰관만 4명 뽑는 경우랑 소방관만 4명 뽑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다. 이해합니까? 자, 필수 예제 4번. 남자 6명, 여자 4명이 있습니다.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자, 남자는 3명을 뽑고요. 여자는 2명을 뽑았어요. 그럼 몇 명 뽑았어? 5명 뽑았지? 그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5 팩토리얼. 됐죠? 자, 2번.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으래. 뽑은 다음에 여자 2명이 이웃하도록 해라. 그러면 여자 2명이 이웃하도록 하면 여기 남자 있겠지? 그럼 여자 2명을 묶었어. 그럼 사람 몇 명? 3명이나 마찬가지. 그 중에서 얘네 둘이 자리 바꿔야 돼. 곱하기 2 팩토리얼. 2 해도 되고 2 팩토리얼 해도 되고. 이해됐지? 좋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7개의 점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점이 모두 7개가 있으니까 7개 중에서 2개를 뽑도록 하자. 그런데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2점을 뽑으면 직선이 이거고 이거 뽑아도 이거고 이 밑에 있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직선이 다 겹쳐. 그래서 빼기 4C2를 해버리는 거야. 여기 4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는 다 지워버려. 그러면 한 개는 있잖아, 그래도. 더하기 1. 이해됐죠? 좋아. 자, 필수제 6번. 자, 5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있는데 이걸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자, 평행사변형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위에 지붕 2개, 옆에 2개 이러면 평행사변형이잖아. 맞지? 자, 지붕 골라보자. 지붕이랑 바닥 5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겠네. 5, C, 2 곱하기 자, 옆에 2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된다. 끝. 됐습니까? 자, 마지막 조합을 이용하여 조를 나누기. 자, 여기는 원래 이름이 있어. 자, 지워볼게. 조합을 이용해서 조를 나누는 걸 우리가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분할. 자, 예를 들어서 9권의 책이 있어. 9권의 책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세 묶음으로 나누고 싶어. 9권의 책을 세 묶음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2권, 3권, 4권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2권, 5권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 자, 3권,
세 권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 맞아? 자, 이거는 나누기만 하는 거지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다. 어? 이 9권의 책을 2권, 3권, 4권으로 나누기만 하는 거야, 내가. 잘 들어. 자, 2권, 3권, 4권으로 나누려면 9권 중에서 먼저 2권을 뽑아. 몇 권 남았어? 7권 중에서 3권을 뽑아. 그 다음에 남아있는 4권 중에서 4권을 뽑아. 끝이야.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차이점을 알겠네? 같은 권수들이 있잖아. 얘는 같은 권수가 없지.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9권 중에서 2권을 뽑아. 7권 중에서 2권을 뽑아. 그 다음에 5권 중에서 5권을 뽑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왜냐면 2권, 2권을 나누는 경우는 예를 들어 책이 A, B와 C, D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 2권, 2권 나누다 보면 그래 나머지 5권이 있겠지. 그럼 또 이것도 뭐 B, C와 뭐 A, D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겠고 나눠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다가 나중에 C, D와 A, B로 나눠지는 경우가 또 이렇게 겹치겠지,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이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이 순서가 안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A, B, C, D를 묶어 놓는 거나 C, D, A, B를 묶어 놓는 거나 경우의 수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뒤에. A, D와 B, C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줘? 두 개가 겹치면 2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줍니다. 겹치는 걸 제외하는 거야. 왜? 이건 조합이니까. 자, 333은 어떻게 해? 9C3, 6C3, 3C3 곱하기 몇 팩분의 1? 3팩분의 이렇게 나눠버린단 말이야. 이해됐죠? 이게 분할이야. 자, 봐봐. 분배라는 건 뭐냐면 자, 9권의 책을 여러분 보세요. 9권의 책을 2권, 3권, 4권 이렇게 나눴어. 이거를 내가 장영이랑 준경이랑 다현이한테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3팩토리얼 이러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정원이 안 줘서 섭섭해? 얘 줘. 2권, 2권, 5권 나눴지? 요거를 곱하기 3팩토리얼 하면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얘도 곱하기 3팩토리얼 하면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이게 뭐라고? 분배. 그 전까지가 뭐라고? 분할. 오케이? 이름은 몰라도 돼요. 자, 책으로 가봐. 조합을 이용하여 조를 나누는 방법에서 자, 1번 선생님 책을 읽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p개, q개, r개의 세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 중에서 1번 PQR이 모두 다른 수이면 이렇게 한다. 두 번째, PQR 중에 어느 두 수가 같으면 2 팩토리얼 분의 1로 한다. 세 번째, PQR 중에 어느 세 수가 같으면 3 팩토리얼 분의 1로 한다. 왜 나눠줍니까? 그 밑에 설명이 나오지. 겹치는 게 생기기 때문이야. 이해됐죠? 자, 거기 옆에 특강 1번 문제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 1번 봐봐. 서로 다른 8종류의 꽃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1번 두 종류, 두 종류, 네 종류의 세무꼴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 하면 돼? 2팩분의 1 하면 되지. 밑에 봐봐. 2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세 종류씩 세묶음으로 나누어서 3명한테 나누어줘라. 3명한테 나눠주는 게 뭐라고? 뭐라고? 아니, 그 뭐라고? 분배. 분배.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된다고. 이해되죠? 자, 302번을 볼게요. 토너먼트.
자, 우리가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을 배울 때에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 우리가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미분적분 이런 것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처음 보는 문제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은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경험이 좀 많아야 돼. 자, 302번의 토너먼트 문제를 봅니다. 8명이 학급이 참가했어요.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지. 토너먼트 알지? 자, 이렇게 해서 8명의 학급으로 축구대회를 할 건데 이렇게 표를 짜는 방법을 구하래. 표를 짜는 방법을 구하래. 이걸 내가 왜 해주냐면 처음 풀 때는 힘들기 때문이야. 경험이 있어야 돼. 자,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애기들 신생아 태어나면은 신생아 방에 조그만한 침대에 애기 누워있고 그 천장에서 이렇게 모빌이 이렇게 돌아가지. 본 적 있어? 모빌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게 그 모빌이라고 생각해. 이 네 개가 이 모빌을 중심으로 도네? 그래, 안 그래? 돌잖아.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토너먼트는요,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1번 그룹, 2번 그룹, 이런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모빌처럼 돌아도 된다고. 따라서 우리는 몇 개로 나눈다? 네 개로 나눈다. 8그룹을 먼저. 따라서 8C4 곱하기 4C4 한다. 곱하기 얼마? 2 팩토리얼 분의 1. 왜? 4, 4니까. 그 다음, 이 얘네들은 4명을 또 어떻게 해? 둘 나누지? 4C2, 2C2, 2팩분의 1. 오케이? 얘도 끝. 이렇게 하는 거라고, 토너먼트는. 이해됐어? 나중에 더 복잡하고 더 재미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가 이제 223페이지 실력업 빼고 222페이지까지 이제 다 진도가 나간 거고 여기 관련 문제는 너네들이 직접 다 풀고 질문은 1대1로 받을게요.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